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수 아나운서가 시사 지수를 높여주시는 거죠? 네, 김지수입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주 기지에서 만난 북러 정상입니다. 네. 이 엊그제 북러 정상이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만났는데요. 이 4년 5개월 만에 만난 이 회담의 해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는데 앞으로 이제 두 나라가 재래식 무기 또 첨단 위성 기술을 주고받을 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난 이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가 이 2016년에 처음 로켓을 발사한 곳인데요. 네. 이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에 이 우주 강국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이곳에 왔다며 군사, 기술 협력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정도 이어진 회담이었는데요. 공동선언문 같은 공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받고 그리고 북한은 군사 기술을 얻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여야가 이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북러 정상이 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도록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부추겼다고 비판을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이 말한 가치와 자유의 연대가 한미일과 그리고 북중러의 이 대결 구도를 굳히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 전 세계가 규탄하는 북러 회담을 오직 민주당만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온갖 퍼주기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게 만든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도 이 두 나라의 협력을 악마의 거래에 빗대면서 두 나라의 무기 거래가 즉각 중단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처럼 북러의 무기 협상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북중러 협상이 다시 강화될지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임박입니다. 네. 오늘로써 단식 16일 차에 접어들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러면서 지난 9일과 12일에는 검찰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조사가 있었고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이제 그 단식 16일 차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끝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당 중진과 이제 어제는 또 당 의원 전원이 단식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뜻을 모아서 전달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이 야당 대표로서는 사실상 이 최장 기간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여러 인사들이 단식을 만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식을 만료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박광원 원내대표 등 20여 명 의원이 당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장에서 당 대표실로 옮겨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이 출구 전략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에 이제 또 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21일과 그리고 25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영장이 21일 이후에 청구가 되면 25일에 본회의가 보고되고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 11월 정도 돼서 열리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를 21일 전에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21일 전에 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이 방탄 프레임이 강화될 것이고 또 가결을 시킨다면 검찰 기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버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신원식 지명 후폭풍입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는데 특히 신원식 국민의힘이 국방부 장관에 내정이 되면서 신 후보의 과거 발언,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와 문체부, 여가부 장관이 이제 곧 지명이 됐는데 이제 여야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나 그 신 후보자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2016년 촛불 집회는 반역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극단적인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5.16 군사 정변을 혁명이다.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 12.12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며 현재는 이 과거 발언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신 후보자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과거 신 후보자의 발언을 근거로 이번 개각이 퇴행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 12.12가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신 후보가 갖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이런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유인촌 후보에 대해서도 MB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이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그 총공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이 여러 가지 현안을 챙기기 위한 적절한 인사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신원식 후보자를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고 부각을 시키면서 옹호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이 되고 또 북러가 지금 협력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보는 것인데요. 특히 윤지혁 원내대표, 민주당이 후보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쟁에 초점을 맞춰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정쟁을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는 이런 나쁜 정치적 의도만 느껴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개각을 두고 공세를 주고받는 가운데 향후 개최될 청문회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청문 보고서 채택과 또 장관 임명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지수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매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